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가 10분간 면담을 했죠. 여기서 제가 가장 궁금해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의자에 앉힐 것인가? 이거 아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한일 관계에 청신호가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의자 농단 따윈 없었습니다. 먼저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거는 제가 계속 체크해 오던 한일 관계인데요. 그 한일 관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진행돼 왔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취임하고 난 뒤에 흘러온 그냥 약간 좀 마일스톤이 될 만한 일정들을 정리했던 거예요. 이거는 제 다른 채널에서 계속 보시던 분들은 계속 보시던 자료입니다. 자, 보면 이제 17년 11월 5일에 한미일 정상오찬,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이상 기류가 감지됐죠. 그다음에 17년 12월 28일에 위안부 합의 파기를 전달합니다. 중대한 흠결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일본은 강한 유감, 1mm도 움직일 수 없다라고 강하게 진짜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18년 5월 10일에 약간 이건 재밌는 일이었는데요. 문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으로 추가 케이크를 줬습니다. 만나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줬어요. 근데 단거 못 먹지요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안 먹었어요. 그래서 약간 외교적인 결례가 아니냐 이런 그 의견도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약간 좀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18년 10월에 보시면 이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나와요. 야, 물어줘라. 그 다음에 19년 이제 1월 14일에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드러난 거죠. 초계기 갈등이 생겨요. 초계기가 막 접근했다 말았다 뭐 막 위협을 했다 안 했다 막 이렇게 막 싸움이 났잖아요. 19년 3월에는 이제 반도체 필수 소재 규제를 한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이거는 저랑 경제 채널에 계신 분들은 이게 큰 사건인 거 아시겠죠? 그다음 4월에는 이제 후쿠시마 금수 조치에 대해서 WTO에서 한국이 승소를 해요. 자, 이제 지금 계속 일본에게 안 좋게 돌아가죠, 상황이. 그래서 이제 그 19년 7월부터 한일 경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핵심 소재 3종을 규제하고 참여 선거를 위해서 이거를 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 미국 볼턴이 한일 방문을 해요. 그리고 7월에는 백색 국가 제외가 시작돼요. 추가 규제가 발동 가능성이 있다라는 계속 막 워닝을 줬어요. 백색 국가 제외 조치가 8월 2일에 시행됐습니다. 백색 국가는 아시아에서 한국밖에 없었어요. 동남아시아에서요. 19년 8월 7일 수출 규제 구체안 발표까지 해요. 지소미아 종료를 한국에서 반격을 합니다. 일본 백색 국가 제외를 한국에서도 해요. 자, 이제 WTO에서 1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낙연 총리가 일본을 방문했는데요. 이번에 일왕 즉위식 참석을 하고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지금 아베 총리랑 총리 대 총리 동등하게 면담을 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곧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총리가 참석했습니다. 그 외 이벤트들은 이렇게 정리했고요. 아무튼 계속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아베 총리는 과거를 보시면 알 수 없는 의자 농락이 있었어요. 예, 이거는 뭐 비단 저분들만 해당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그때 다릅니다. 여기 앉힐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근데 의자가 이 높이를 보세요. 높이를 보시면 이분은 3층이고 이분은 2층이에요. 4층이고 2층이에요. 이분 잘 아시죠? 예, 홍카콜라 님이십니다. 이때 그 한나라당 그때 새누리당 대표로 참석했어요. 자유한국당 대표겠죠. 예. 대표로 참석하셨고 이렇게 시야가 내려다 봐요. 이렇게 이런 의자를 일부러 배치하는 겁니다. 이 의자가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의자를 얘는 여기 앉혀라. 안경화 장관이 갔는데 장관인데 자그마치 장관에게도 2층에 거주를 하게 합니다. 네, 이렇게 쳐다보게. 자기는 또 이렇게 막 푹신푹신한 곳에 앉아서 해요. 약간 꽃도 바꾸네요. 예. 이 꽃도 의미가 있나? 아무튼 그래요. 그때그때 다른 이 의자 농락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낙연 총리가 가는데 진짜 이번에도 저런 의자에 앉히면 그것도 총리인데 진짜 너무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진짜. 이게 만약에 똑같은 의자였으면 진짜 한일 관계 쫑날 수도 있었어요. 진짜 쫑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의자 농단은 없었다. 보면 이제 대한민국 총리의 자격이니까 격을 세워줬다. 또는
한일 관계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낙연 총리, 아베 총리와 회담을 했고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답니다. 뭐 정상회담 하시지요,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한일 중요한 이웃국가 어려운 상태 방치 안 돼라는 인식을 서로 공유를 했대요. 그리고 근데 일본 언론은 이건 또 우익인지 좌익인지 모르겠지만 양국 정상회담 논의가 없어라고 보도가 나갔습니다. 이거는 뭐 어차피 언론의 그 정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나가는 거니까 뭐 의미 부여는 힘들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잘 만나줬고 10분이나 얘기했고 의자도 격을 세워줬고 뭐 좀 어려운 상태다, 우리가 지금 개선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일 관계는 전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다 써먹었어요. 한일 관계가 나빠진 건 서로 단물이 다 빠졌습니다. 야,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가 더 나올 것도 없는데 피해를 볼 게 있겠냐라고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치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거는 모든 정치학자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모든 현상을 바라볼 때 그 일이 벌어지면 누가 이득을 보는지 생각해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세력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고요. 재밌는 뉴스가 있으면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